57페이지로 가시면 57페이지 학교만이 용어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거기 보시면은 평균 분산 원리의 적용이라는 6번이 있죠, 그죠? 그래서 6번에 지금 잘 따르고 계십니다. 좀 투자론이 어려운데 잘 따르고 계시니까 이 평균에다가는 수익이라고 적으세요. 위험이에요, 수익이에요, 수익. 그래서 아까 여러분 왜 그 앞쪽에서 이 수익에 대해서 따졌어요. 곱해서 더한다. 그래서 아까 수익이 있었으면 50%의 확률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중평균을 낸다는 게 이게 수익을 얘기해요. 그냥 평균 나오면 이건 뭘 얘기한다? 수익. 이렇게 가지고요. 아까 표준편차 기억나시죠? 그 표준편차의 제곱이 분산이거든요. 그럼 표준편차의 제곱하고 이 분산은 위험을 나타내요. 뭘 나타낸다? 위험. 다시 할게요. 평균이라는 거는 뭘 나타내는 거죠? 수익. 분산과 표준편차는요.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익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이고 이제 위험은 분산인데 그냥 수익과 위험으로 이 저자가 해놓으셨죠. 자,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A가 이렇게 지워졌는데 A는 수익도 3이고 위험도 3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B를 한번 볼게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B는 수익이 얼마예요? 위험은요? 자, 그러면 가볼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위험이 똑같죠? 그러면 수익이 어떤 게 좋겠어요? 수익이 높은 게 좋잖아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B가 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B가 A를 지배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천천히. 그 다음에 C하고 D를 묶어보세요. C는 수익이 얼마죠? 8. 위험은 5. C는 거기 검정색으로 지웠지만 8하고 7이 지워진 거거든요. 8하고 7. 그럼 여러분들 칠판 수익이 같잖아요. 그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C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D를 지배한다는 얘기를 써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구랑 밖에 안 남았어요? B하고 C밖에 안 남은 거죠. 맞나요? 자, 2를 봤더니 2는 10하고 10이 되니까 얘는 같은 게 있어요? 같은 게 없어요? 그럼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B와 C를 중에서 하나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럼 남는 거는 누가 남았어요? B하고 C만 남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지배 원리라고 해서 B와 C가 남았다. 넘겨보세요. 넘기셨어요? 넘기시게 되면 평균 분사의 원리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자, 지금 B, C, E가 있죠. 그럼 B, C는 똑같은 게 있나요? 똑같은 게 없나요? 없고 얘는 어떻게 돼요? E는 P하고 10이니까 얘도 똑같은 게 없죠. 그럼 얘를 비교했을 때 얘도 선택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B, C, E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B, C는 서로 선택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서 따라서 변이계수라는 게 나왔나요? 그럼 셋 중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놈이 둘 중에 수익이 같고 위험이 같다면 어떤 걸 지배할 수 있잖아요. 서로 지배를 못 당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변한다, 이 변이는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변하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변이계수도 위험을 측정해요. 뭘 측정한다? 그래서 위험이 분자로 가고 수익이 내려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변이계수 지금 보고 계시죠? 변이계수. 그럼 변이계수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아까 A와 B는 수익이 같으면 수익이 큰 거 선택했죠. B가 A를 지배하게 되겠고,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얘를 지배한 거잖아. 근데 얘네들은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한계가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따라서 변이계수. 변이계수는 이제 상대편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이거 보세요. 얘네들이 다 얘가 만약에 88이면 얘가 더 위험하니까 얘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그냥니까 수익도 다릅니까? 그러면 상대적인 측정에 대한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변이계수. 그러면 위험이 올라간다는 건 얘도 위험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 위험. 그래서 위험이 올라가고 수익 한 단위당 위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수익은 제가 평균을 얘기한다 그랬죠. 평균을 얘기하고 위험은 편차와
분산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표준 편차가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 잘 보고 계시나요? 그럼 요건 위험이 올라갔으니까 작을수록 좋아요.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상대적인 위험도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변이 계수가 b는 어떻게 되겠어요? b는 3을 5로 나눴죠. 그럼 몇 점 몇이 나왔죠? 0.6. 그죠? 그 다음에 C는 변이 계수가 얼마가 나왔어요? 위험이 올라가고 5가 올라가고 8이 내려갔죠? 그럼 얼마가 나왔어요? 0.625. 0.625가 나왔고 그 다음에 2는 봐도 1이죠? 그럼 수치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어떤 게 더 위험이 제일 낮다는 거죠? B가 낮다는 거예요. 맞나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잘 보세요. 칠판 보십시오. 만약에 B와 C를 봤을 때 B와 C가 만약에 수익이 8% 같다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이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거든요. 맞나요? 근데 그냥입니까? 수익이 다릅니까? 얘가 꼭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죠. 수익이 높으니까 수익대 대비 위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이 계수, 상대적인 측정. 아까는 어떻게 돼요? 얘와 얘가 같으면 얘 절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수익률당 위험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요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럼 얘가 제일 좋은 대안이라고 선택이 되게 된 거죠. 맞나요? 왜냐면 아까 요거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맞죠? 변이 계수는 따라서 변한다, 위험하다 얘. 그럼 이건 위험을 측정하는 계수예요. 그죠? 그럼 커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럼 알고 싶은 게 위로 올라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고. 근데 요거 다음에 나온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왜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받지 말자는 얘기 하죠? 그 나눠서 나가는 거는 한 자산에 투자하지 마시고 나눠서 투자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분산 투자라는 게 나와 있나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키를 보세요. 키. 아까 제가 위험 회피형이 거의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무슨 회피형을 전제로 간다 그랬어요? 위험 회피형이에요. 별표 치세요. 무슨 회피형? 자, 위험 회피형은 아까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작은 거 선택하고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거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애거든요. 그런가요? 그래서 무슨 회피형을 전제로 간다? 위험. 그 시험 문제 거의 위험 회피형을 가정으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가로치기 단, 이 모든 투자는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간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편안하게 보세요. 그럼 또 우리가 위험 회피형을 하면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낮은 거, 수익이 높은 거, 높고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읽어볼게요. 자, 수익이 평균이죠? 위험은 뭐하고 뭐가 위험이었어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 그럼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높은 거, 위험이 작은 거.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결정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이 높고 위험이 더 작은 투자는 수익이 더 낮고 위험이 더 큰 투자를 지배하겠죠. 근데 수익이 높고 위험도 큰 투자는 수익이 더 낮고 위험이 더 작은 투자를 지배를 한다? 하지 못한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변이 계수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좀 전에 무슨 계수가 나왔다? 변이 계수가 나왔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 비례한 게 투자하는 지배 원리로 이제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이 계수가 나오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넘기셔서 제 나름대로의 61페이지로 가시면 최적 포트폴리오의 밑에 1번에 효율적 전선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슨 전선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뭐냐면 들어보십시오. 칠판을 다시 보면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아까 평균은 뭘 얘기했어요? 수익. 분산과 표준 편차는 위험. 그럼 아까 칠판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낮은 거, 수익이 높은 거. B가 A를 지배했죠. 그 다음에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C가 D를 지배했잖아요. 맞나요? 근데 B와 C와 D는 그냥이니까 다 수익과 위험이 다릅니까? 그럼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나? 그 나온 게 따라서 변이 계수. 변이 계수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수익이 여기 다 같아요. 그죠? 같으면
위험이 커야 돼요? 위험이 작아야 돼요?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따라서 수익도 다르다. 그럼 상대적인 위험도를 본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적인 측정, 수익 한 단위당 위험도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변하면 위험하니까 얘도 커야 돼요? 변이 개수가 낮아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은 거예요? B가 변이 개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나? 근데 따라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이론이 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되면은, 자, 서 있는 게 이제 수익률이고요. 천천히. 누워있는 게 이제 위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수익은 낮은 게 좋아요? 수익률은 높은 게 좋아요? 위험은요? 낮은 게 좋잖아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로 10, 20, 30, 40이 위험도고요. 자, 수익이 높아야 돼요. 이렇게 10, 20, 30, 40이라면 자, 대안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쭉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짜자잔 이렇게. 아까 제가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근데 좋은 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 점들이 다 효율적 포트폴리오인데 A, B, C, D, E, F, G, H, I, J라면 자 갑시다. 아까 제가 위험 회피형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따라서 수익이 같다. 그 위험이 큰 거 선택하겠어요? 제일 작은 거 선택하겠어요? A를 선택해서 얘가 지배하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수익이 20% 같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B를 선택하는 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지배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얘도 그냥요 수익이 같아요.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얘를 지배한다는 거죠. 맞나요? 자, 얘는 따라서 위험이 같다. 그럼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높은 걸 선택해야 되죠. 맞나요? 근데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돼요?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요. 그 평균 분산 지배 원리의 한계점에 도달하게 된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위험을 측정했던 무슨 개수가 나오게 된 거고요. 변이 개수. 이건 포트폴리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위험을 나타냈을 때는 얘가 상대적인 위험이 제일 낮아서 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따라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는 저 대안들을 다 투자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은요 동일한 수익에서는 가장 위험이 낮은 거, 동일한 위험에서는 가장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해야 되니까 얘네들은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이야.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점이에요. 뭐냐면 얘네들한테 분산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이 높다는 거죠. 집중이 맞습니까? 분산이 맞습니까? 분산 투자자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점들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버려야 돼요? 4개를 다 가져가는 게 좋아요.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은 대안들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점들을 집합한 게 선이 만들어져요. 그걸 따라해보세요. 효율적 전선. 요게 효율적 전선이 되거든요. 그죠? 효율적 전선. 그러면 요 효율적 전선은 또 프론티어라고 이제 영어로 나오는데요.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그럼 우측으로 올라가고 있죠. 우측으로 올라간다. 우상향입니다. 자, 우상향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은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으니까 비례 관계잖아요.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비례하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상향한다는 건 수익과 위험이 그냥입니까? 비례입니까? 비례이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어요? 그럼 책을 봅니다. 지금 효율적 전선 프론티어 보고 있나요? 그러면 거기 지금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돼 있죠. 이게 따라서 점 A, B, C, D 대안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가장 포트폴리오하기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버려야 돼요?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가져가야 되죠. 지배 원리한 포트폴리오니까 밑에 있는 놈들보다 다 좋은 대안이니까 아주 포트폴리오하기 좋다는 얘기죠. 그럼 동일한 수익에서 위험이 제일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우측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지배하고 동일한 위험에서 수익이 제일 큰 거는 포트폴리오의 아래쪽을 지배한다고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이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그냥입니까? 모임입니까? 제가 우하향, 우상향. 위험과 수익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래서 우상향 곡선의 모양을 갖는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대안들을 2개를 투자하는 게 좋아요? 4개가 다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럼 구성자수를 많이 할수록 더 좋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 김에, 아까 제가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무차별 곡선과, 좀 전에 얘기했던 효율적 전선이 만나야 되거든요. 이 만나는 점을, 자, 따라해보세요. 접하는 점. 교차점 하면 안 되는 게, 자, 보세요. 교차점 하면 안 됩니다. 교차점 하면 안 되는 게, 자, 지금 여러분들 좌측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그게 우상향하는 게 따라서 효율적 전선. 그 다음에 파란 색깔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무차별 곡선이, 이게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볼게요. 칠판.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 있어요. 자, 아까 창하고 방패 기억나세요? 창은 완만하잖아요. 그럼 이거 따라서 완만하다. 완만하면 공격적이었어요? 보수적이었어요? 공격적이었잖아요. 아까 기억해야 되는데. 얘는 좀 가파라서 방어하죠. 그럼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맞나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라서 위험 회피형입니다. 위험 회피형인 요 무차별 곡선이, 자,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곡선이거든요. 아래로 볼록. 그럼 아래로 볼록한 게, 자, 여러분들 학문화 나왔어요. 자격증만 따면 되죠. 그래서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따라서 교차가 아니다. 교차가 되면 2점이 되거든요. 따라서 접하는 점에 가장 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자, 거기 무차별 곡선 아까 했었죠. 그럼 3번으로 가볼게요. 투자자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중에서 자산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차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그 밑에 보시면 도시카의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라고 돼 있나요? 교차점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 접하는 점. 따라서 무효접. 그럼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교차다, 접해야 된다. 접하는 게 최적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천천히. 자, 갑니다. 칠판 보세요. 가시게 되면, 자, 칠판 보세요. 따라서 수익이 같다. 그 위험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측에 있는 놈들을 얘가 지배하죠. 맞나? 그 다음에 요건 따라서 위험이 같다. 그 수익이 높은 밑에 있는 놈들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다 지배했으니까 얘네들은 좋은 대안이라는 거죠. 맞나? 그러면 하나만 투자하는 게 나아? 4개 다 투자하는 게 나아? 분산 투자하자는 거죠. 맞죠? 그럼 그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점들 연결하는 전선이 무슨 전선이 되겠어요? 효율적 전선이죠. 맞나요? 우하향, 우상향. 수익과 위험이 무슨 관계입니까? 비례 관계니까. 맞아요? 근데 최적이 되려면 그 무차별 곡선의 투자자랑 만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 만나야지만 가장 좋은 대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가파르면 방패였죠. 무슨 쪽이고? 보수. 완만하면 공격적. 기억하십니까? 얘네들이 교차점 하면 2점이 생기잖아요. 교차하는 게 좋아요? 접하는 게 좋아요? 접하는 게 가장 좋은 대안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교차점이다, 접하는 점이다. 그게 최적이다 보시고 그 이외에는 안 물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화이팅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 거의 완벽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58, 9페이지 가시면 양가로 2번에 포트폴리오의 분산 투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가볼게요. 지배 원리로 투자 결정을 못하는 경우 각 투자안에 가진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함으로 따라 위험을 적게 한다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얘네들은 서로 지배되진 않아요. 자, 따라서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다 다른 놈들을 지배하고 가장 베스트를 선택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따라서 분산 투자. 네 가지로 나눠서 투자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자 여기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기본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용어 정리가 중요하거든요. 들어보십시오. 갑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갈게요. 자, 포트폴리오는 주식 시장에서 나왔어요. 어디 시장에서 나왔다? 주식이요. 포트폴리오. 부동산에서 발전된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이론. 자, 그러면은 갑돌이가 투자하려는 자산이 있다면 아까 따라해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요거 네 가지 기억나세요? 그럼 아주 포트폴리오 좋은 대안들을 찾아낸 거예요. A, B, C, D. 그런가요? 그럼 쟤네들은 그냥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럼 집중해야 돼요? 분산해야 돼요? 나눠서 투자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돌이가 지금 만약에 1억이 있는데 한 곳에 올빵하면 그다음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게 되면은 완전 작살나잖아요. 여기서 분산 투자. 여기서 따면 여기서 잃은 걸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나만 해야 돼요? 분산해야 돼요? 그럼 집중이 맞겠어요? 분산이 맞겠어요? 그럼 분산 효과를 작게 해야 된다? 분산 효과를 크게 해야 된다? 클 때짜. 그런가요? 그러면 첫 번째. 자, 이 자산을 구성자산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구성자산수를 한 개가 좋겠어요? 네 개 다 한 개 좋겠어요? 그럼 구성자산수를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에 나온 게 A, B가 낫나요? A, B, C, D가 낫나요? 그렇죠. 이 대안들을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적게 할수록 효과가 있나요? 많이 할수록 효과가 있나요? 많이 할수록 분산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피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이제 기본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아세요? 코로나? IMF 있었죠?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자산에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걸 따라보세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이에요. 체계적 위험.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키워드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필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인플레 들어보셨죠? 이자가 바뀔 수도 있죠. 경기가 침체될 수 있죠. 그럼 이건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모든 자산이 오는 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해요. 그런가요? 근데 하나의 자산이 오는 걸 비체계적이라고 하거든요. 비체계적이라는 거는, 자,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주식회사 하림이라는 닭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에 아니면 그 달에 두루독감이 터졌어요. 그럼 닭들이 다 작살나죠. 그러면 이건 따라서 개별 자산. 모든 자산이에요? 개별 자산이에요? 얘 하나만 고유의 위험이 생기게 된 거죠. 맞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산 투자를 잘 하려면 좀 반대인 게 좋은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의 주가는 떨어지는데, 닭고기의 주가 떨어지는데 소고기나 돼지고기 만드는 회사는 호황을 이룰 수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모든 자산이에요? 개별 자산이에요? 그 하나에 오는 자산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따라서 피할 수 있다. 이거를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그래요. 무슨 위험이라고 한다?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그러면 아까 체계적 위험. 그럼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가 없을까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지 체계적 위험은 절대 못 줄인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총위험이라는 것은, 총위험은 이따가 기본서에, 아니 여기에 이문서에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비체계적은요? 피할 수 있죠. 모든 자산에 오는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이고 이 개별 자산에 오는 건 그 회사의 고유에 올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럼 자 할게요. 체계적은 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없다. 비체계적은요? 집에 가면 바뀝니다. 바뀌어서 내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얘네들이 물고기들이에요. 구성선수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쳐요. 그물을, 체계적 그물은 그물이 따라서 촘촘히 돼 있다. 그럼 비체계적이게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그러면 저 물고기들이 못 피한다는 거죠. 그럼 피할 수 있다, 없다? 뚱뚱한 물고기나 저같이 마른 물고기도 다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비체계적은 체계적이지 않죠. 그럼 듬성듬성돼 있는 게 비체계적 그물이에요. 그 얘는 뚱뚱한 물고기는 못 피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마른 물고기 같으면 싹 피해요. 그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있다.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 그러면 따라서 체계적. 눈을 살짝 감으세요. 그물이 그냥요 촘촘해요. 피할 수 없어. 없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어? 비체계적은 그냥이야 그물이 좀 듬성듬성.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다시 할게요.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피할 수, 비체계적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자 포트폴리오에서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은 체계적을 제거시켜요, 비체계적을 제거시켜요. 그래서 비체계적을 비계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계 제거, 저를 포함해서 옆구리를 잘 만져보세요. 그냥요 비계가 쌓였어요. 그럼 분산 투자해야겠죠. 그럼 체계 제거가 나와야 돼요, 비계 제거가 나와야 돼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지 체계적은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천천히. 중간 점검. 거기 2번에 총위험 있어요? 그럼 총위험은 무슨 위험과 무슨 위험을 더한 거 얘기해 보세요. 체계적과 비체계적을 더한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각 개별 자산에 대한 수익의 가중평기가 포트폴리오 수익이 된다는 건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 해드리겠고, 이건 나중에 가고. 자, 따라해보세요. 곱해서 더한다. 그럼 수익이 있으면 가중평균하는 또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후수를 할 거고요. 자, 4번 별표. 어떤 위험을 줄이는 거죠? 체계적 위험은 줄여요? 못 줄여요? 줄일 수 없죠. 시장에서 오는 위험은 IMF나 코로나라든지 경기 침체 같은 건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럼 아까 제가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계를 제거시켜요? 그럼 어떤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그 하나에 오는 개별 위험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그럼 따라서 비계 제거. 그럼 어떤 것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비체계적 위험만 줄일 수 있지 체계적은 못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상관계수가 낮을수록 좋다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상관계수는 포트폴리오의 자산의 수익률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계수예요. 그죠?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얘가 주식회사 할인이라면 당 만드는 데만 다 투자하면 분산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 만드는 데가 내내치킨, 교촌, BBQ. 자, 그냥입니까? 당 만드는 데입니까? 그럼 서로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도로독감 터지면 얘 주가 하나만 떨어질까요? 다 떨어질까요? 그러면 수익률에 대한 움직임이 반대인 게 좋아요. 다시 반대인 게 좋다.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가 닭고기가 떨어지면 돼지고기, 소고기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같은 성격입니까? 다른 게 좋습니까? 다른 게 분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그 수익률에 대한 그 서로 간의 움직임의 그 수익률 방향을 나타내는 계수가 상관계수거든요. 무슨 계수다? 상관계수. 그럼 상관계수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갑돌이가 자입니다. A와 B에 투자하고 A 회사와 C에 투자했다면 자, 을돌이가 어느 회가 나는지 보세요. 자, 만약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풍기하고 선풍기 회사에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만드는 데 투자하고 얘는 선풍기 만드는 데 투자하고 만약에 우산 만드는 데 투자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풍기와 부채는 그 해에 날씨가 막 덥고 비가 안 오면 잘 팔리죠. 그죠? 근데 만약에 비가 오면 작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같은 게 좋습니까? 반대인 게 좋습니까? 하나가 잘 팔리면 안 팔리는 거를 커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 좋겠어요? 반대 방향이 좋겠어요? 그래서 같은 방향이 움직이는 것을 플러스라는 상관계수로 갖는다 그러고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 상관계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의 계수가 더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얘도 낮아야지 좋아요. 그죠? 그럼 아까 변이계수 기억하십니까? 변이계수는 그냥입니까? 얘가 자꾸 변합니까? 위험하죠. 가자. 그럼 변이계수도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낮아야만 좋은 거거든요. 안 변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언더스탠드? 그러면 제가 할게요. 야, 너 그 사건과 상관이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하죠. 상관. 따라서 상관.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다 관련이 돼 있습니까? 돼 있으면 상관계수가 높다는 얘기예요. 맞나? 서로 간의 관계가, 상관관계가 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자. 웬만하면 내가 너는 눈높이로 가려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맨날 해도 틀려요. 그죠? 아까 창 기억하세요? 창? 보수적이야, 공격적이야? 감사합니다. 방패. 보수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서로 간에 관계가, 상관관계가 있으면 안 돼요. 상관이 적어야 돼요. 따라서 상관이 적어야 된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비슷하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적어야 돼요? 적다는 거는 서로 반대인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오케이? 하셨어? 나랑 같이 갈게. 상관이 많은 게 좋아? 적은 게 좋아? 감사합니다. 그럼 개수가 낮을수록 좋잖아요. 대답해요? 개수가 어떻게 됐을 때 좋아요?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플러스가 낮아요? 마이너스가 낮아요? 잘한다. 마이너스가 낮잖아요. 그럼 상관이 적다는 건 같아야 돼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마이너스로 갈수록 더 개수에 대한 것이 낮고 그 다음에 분산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힘들다 학계론.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까지만 있어요. 더 이상 넘지는 않고 요 사이에 있다는 거죠. 0도 있고요. 아시겠어요? 그럼 다시 할게 내가. 다시 할게. 자, 요 닭 만드는 데끼리는 그냥이야 관련이 있어. 관련이 적어야지만 좋은 거죠. 맞나요?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적어야 돼요?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돼요? 낮은 게 좋죠. 맞습니까? 그럼 낮다는 거는 플러스가 낮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낮다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낮다는 거고 서로 같아야 돼요? 반대인 게 낮다는 거예요? 반대인 게 상관계수가 낮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이 좋아? 반대 방이 좋아?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만 있지 더 이상 높아지거나 낮아지진 않아요. 보고 있어요? 그럼 플러스는 좋아? 안 좋아? 이 플러스일 때는 따라서 완전히 안 좋다. 완전히 포트폴리오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럼 얘는 플러스일 때는 아까 체계를 제거시켜요? 비계를 제거시켜요? 비계. 체계는 못 제거시키죠. 그럼 비계를 비체계적 위험을 전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플러스 1일 때는 포트폴리오가 없습니다. 자, 플러스 1일 때는 효과가 없다. 효과 전혀 안 나타나요. 그런가요? 근데 플러스 0.9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보다 낮아요. 그럼 낮으면 무조건 가능해요. 아시겠죠? 플러스 1일 때만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어떤 거냐면 보세요. 10%, 10%가 다 똑같은데 자, 얘는 10%, 10%는 똑같은 상태에서는 플러스 1일 때는 따라서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럼 전혀 제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플러스 0.9는 1이 아닌 경우는 가능해요. 맞죠? 그 다음에 얘 10%, 10%인데 얘만큼 높으니까 완전히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플러스 1일 때는 따라서 완전히 제거. 그럼 비계를 그냥 제거시켜요? 완전히 제거시켜요? 완전히.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 자, 그러면은 가볼게요. 다시요.
서로 상관이 많은 게 좋아? 상관이 적은 게 좋아? 그럼 어떻게 수치가? 낮은 게 좋죠. 그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같은 방향이 좋아? 반대 방향이 좋아? 플러스 1일 때는 돼요? 전혀 안 돼요. 플러스 1일 때는 전혀 분산 효과가 없다는 거죠. 플러스 1만 아니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그러면 플러스 0.9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보다는 작아요. 그럼 플러스 1만 안 되면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분산 효과 있고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요 완전히 제거돼요.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제 가봐요. 상관계수라는 게 있나요? 밑에 동그라미 5번 보고 계세요? 보고 있나? 그 상관계수는 자산의 수익인의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계수인데 여러분들 상관이 관련이 될수록 더 타격을 입죠. 그럼 서로 반대인 게 좋잖아요. 그럼 상관이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그 자산끼리. 그럼 상관이 적어야 된다는 거는 그냥이야 작아야 돼. 그럼 상관계수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그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까지만 있다 그랬지.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이야 완전히 제거돼. 포트폴리오 구성을 비치기적으로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10%인데 완전히 반대니까.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까 제가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플러스 1이면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플러스 1은 절대 안 됩니다. 플러스 1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0.9는 플러스 1이에요? 플러스 1은 아니에요. 0.9도 분산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1만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저거 오세요?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투자 금액을 늘리면 위험은 감소한다는 건 아닌 게 다 감소합니까?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합니까? 모든 위험을 감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8번에 보시면 구성 자산 수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5억을 투자해서 내가 1억을 줄였다고 해서 위험을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투자 금액이요, 구성 자산 수예요. 찾았습니까? 그럼 아까 이 효율적 전선에서 A, B, C, D는 좋은 대안이죠. 그럼 A, B가 낫나요? A, B, C, D가 낫나요? 그럼 이 수를 높일수록 높다는 거죠. 구성 자산 수를 늘리면 위험 감소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라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을 저번 주 거 갖고 오셨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5번 문제 풀어보세요. 5번. 5번이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5번이. 가장 쉬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수를 늘리면 좋죠. 이게 봐요.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체계적 위험을 줄여요? 체계적 위험은 못 줄이잖아요. 그럼 어떤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고 하셔야 되죠. 화이팅. 무슨 위험을 줄여? 그럼 체계적은 줄여? 못 줄여? 얘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총위험은 감소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총위험은 줄어든다는 건 맞는데 체계적 위험은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X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시험 문제 거의 100% 시험에 나와요. 포트폴리오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눈높이로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심판. 아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게 평균 분산 지배에 걸리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아까 변이계수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 대안끼리 그냥입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열을 가리기 어렵죠. 맞나요? 그럼 누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 변이계수는 사실 변한다. 사람 변하면 위험하잖아요. 이게 위험을 측정해요. 뭘 측정한다? 변이계수가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가장 낮은 선택이 B가 아까 위험이 제일 낮았죠. 맞나? 근데 포트폴리오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가 만들어졌다? 변이계수가 아니라 포트폴리오는 뭐냐면 분산 투자예요. 그죠? 그럼 아까 보세요. 요거는 그냥입니까? 수익이 같습니까?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제일 작은 거. 얘네들 선택했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가장 높은 거 선택했죠.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아주 좋은 대안입니까?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한다? 자, 변이계수는 아까 그냥니까 위험만 측정했으니까. 여기서 변이계수를 끄집어낸 거와 포트폴리오 다르다는 거죠. understand? 변이계수는 그냥이야 위험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ABC 중에서 누가 제일 상대적 위험도가 낮냐라는 변이계수가 가는 거고, 요거는 이걸 다 가져가자는 거죠. 이해 좀 해봐요. 집중 투자, 분산 투자. 분산 투자예요. 그래서 얘네들 점들을 따라서 효율적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하기 아주 좋은 대안들이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이걸 집합하면 그냥요 선이 만들어지죠. 이 선이 무슨 전선이요? 효율적 전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과 그냥이 되어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는 게 최적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아까 요거 완만한 놈은 창이었죠. 그럼 보수적이었어요? 공격적이었어요? 가파른 놈은요? 보수적인 무차별 곡선이 있다는 거죠. 위험의 배 아래로 볼록한 거.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교차점이어야 돼요? 접해야 돼요? 그 무효접이라는 건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게 최적 포트폴리오라는 거죠. 맞죠? 그럼 포트폴리오 이론을 한번 가볼게요. 그럼 A, B, C 대 A, B가 좋아요? A, B, C, D가 좋아요? 그럼 구성자산수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많이 하는 게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자 생각해봐. 체계적인 그물이 어떻게 됐어? 체계적 그물이 tum쳐 피할 수 있어 없어? 그물이 어떻게 돼서 그래? tum쳐 그죠? 피할 수 있어 없어? 이게 IMF예요. 코로나 피할 수 있나요? 대화를 합시다. 코 피해요?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죠? 주식을 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여러분들 주식이요. 코로나 터질 때 한참 주식이 하나만 떨어졌나요? 다 떨어졌나요?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모든 게 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포트폴리오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주식회사 D라는 할인맨만 투자해서 내가 조류독감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한 자산만 떨어집니까? 다른 자산은 안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갔나? 그럼 체계적은 그냥이야 모든 자산이야. 모든 자산에 올 수 있는 인플레, 이자율, 경기 변동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할 수 없는 그물은 체계 촘촘하니까 촘촘하다고 안 나오고 체계적이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거는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했다는 건 모든 자산입니까? 하나의 개별 자산입니까? 그 회사만 오는 고유 위험이 되겠죠. 맞나? 그럼 조류독감이 터졌어? 그러면 얘 떨어지고 C라는 돼지고기, 소고기는 올라갈 수 있죠. 그럼 분산 투자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집중이 맞아? 분산이 맞아? 분산 효과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구성자산수를 어떻게 하죠? 완수 좋다는 거죠. 맞나?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인 위험이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안 줄어든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안 줄어들어요. 내가 상황에서 YM표가 터지면 주가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체계적은 그냥이야 그물이 어떻게 됐어? 촘촘하지? 그럼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은 둥성둥성하게 피할 수? 오죽하면 내가 할까? 그죠? 강의가 20년째야. 집에 가면 항상 생각나. 그물만 생각나. 체계적은. 체계적은 촘촘하지? 모든 자산이니까 피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체계적은 그냥이야 개별 자산 하나야. 하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했다면 피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체계적은 제거가 돼, 안 돼? 그럼 체계가 제거돼, 비체계적이 제거돼. 그럼 옆을 잡아봐요. 감사합니다. 같이 잡아봐. 뭐가 쌓였어요? 비가 쌓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희한한 게 저는, 교수님 얼굴만 보면 그게 살이 안 쪘다는 거야. 근데 밑을 보면 심각해요. 그래서, 그럼 이 비계를 그냥 해야 돼? 분산 투자해야 돼. 분산 투자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포트폴리오 나오잖아요. 옆구리부터 자꾸 시작해야 돼요. 그럼 체계를 제거시킨다는 건 틀린 지문이거든요. 뭘 제거시킨다 무조건. 체계 제거는 무조건 틀려요. 그죠? 옆구리 잡으세요? 뭐가 쌓였어요? 뭘 제거시켜야 돼? 비계지 체계 제거는 무조건 틀린 말이죠. 자, 이론으로 가볼게요. 체계적은 제거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체계는 못 제거시켜요. 맞나? 우리가 IMF나 코로나가 갑자기 터졌어. 그걸 제거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시장에서 야기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 비체계적은 그냥이야 내가 투자한 개별 자산이야. 그럼 다른 제한에서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줄인다는 건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비체계적 위험을 좀 전에 배웠잖아요. 맞아요?
체계적 위험은 줄인다, 못 줄인다. 비체계적 위험만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럼 체계 제거, 비계 제거. 체계 제거는 무조건 트리즘이에요. 하실 수 있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있죠. 그럼 비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그러지 체계적 위험을 줄인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생각 보세요. 이 수익률이 이 움직임의 방향을 나타내는 계수가 상관계수인데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같으면 서로 평균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조선독감 다시 가자. 왕창 다 닭 많은 데만 투자했으면 상관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럼 같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반대인 게 좋죠. 서로 비슷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반대 방향인 게 좋은 거예요. 맞나요? 그럼 상관이 많아야 돼요? 상관이 좀 적어야 돼요? 그럼 개수가 낮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갈게요. 우리 개수에 두 가지 개수가 있어요. 무슨 개수하고? 무슨 개수하고?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낮아야 된다는 걸 가져가셔야 되죠. 맞아요? 따라서 변한다? 위험하다? 변한 게 위험하잖아요. 맞아요? 자, 상관이 많아야 돼? 상관이 적어야 돼요? 적은 게 우리가 위험을 좀 줄이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도 개수가 어떻게 된다? 낮아야 좋잖아요. 그럼 플러스 값이 낮아요? 마이너스 값이 낮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럼 플러스가 좋다? 마이너스가 좋다? 나 좋고. 같은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좋아요? 반대인 게 상관계수가 많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만 있다 그랬지 그걸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0도 그 안에 있긴 하잖아요. 맞죠? 근데 나중에 기본소가 나오는데 플러스 1은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00% 안 돼요. 그 플러스 1은 포트폴리오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 플러스 1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플러스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플러스 1만 아니면 다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은 수익이 똑같은 상태에서 같은 방향은 못 줄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플러스 0.9는 1이야, 1은 아니야. 1만 아니면 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이야 완전히 제거돼. 10% 10%인데 완전히 높아서 낮으면 완전히 커버질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칠판. 자, 이 포트폴리오 이론은 집중이 맞아, 분산이 맞아. 분산. 자, 구성자산수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효율적 포트폴리오. 이 점들이 구성자산수거든요. 지금 보이나요? 그럼 A, B가 낫나요? A, B, C, D가 낫나요? 구성자산수를 어떻게 할수록 좋아요? 많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IMF 같은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개별자산은 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집에 가시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다로 가셔야 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할 수? 비체계적 그물이 피할 수? 이거 해야지. 체계적과 비체계적이 생각이 안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 그럼 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피할 수 없다. 모든 자산에 오는 경기 침체, 이자율, 경기 변동을 얘기해요. 오케이? 근데 비체계적은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모든 이에요. 개별 자산이에요. 그 회사 하나에 올 수 있는 건 다른 걸 투자해서 피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죠?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각이 안 나면 그물을 생각하세요. 얘가 물고기들이에요. 다시 할게요. 난 집요한 놈이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체계적인 그물이 어떻게 있어? 피할 수. 비체계적. 피할 수.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죠? 20년째 갔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오케이? 그 집에 가서 그려야 돼. 체계적인 그물이 어떻게? 피할 수 있다? 없다? 클라스. 피할 수 없고 비체계적 등등. 이게 잡으셔야 돼요. 하시겠죠? 그죠? 그럼 어떤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체계적은 못 줄이잖아요. 그럼 아까 옆구리 잡고 시작하라 했죠? 체계 제거는 옳은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거예요. 체계는 무조건 제거할 수 없죠. 뭘 제거시키는 거예요? 비계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비계가 뭘 줄인 말이에요? 비체적. 어디 가서 봤더니 언니 비계가 뭐야? 몰라 씨 쌓이는 그 덩어리인가 봐. 그게 아니라 비계는 비체계적인 걸 줄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체계 제거, 비계 제거. 비계를 제거시켜야죠. 맞습니까? 그럼 아까 이 구성자산수를 늘릴수록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건 틀린 지문이잖아요. 맞나? 자, 그다음 요거 하나만 하고 쉽게.
상관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개수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변이 개수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이 개수와 상관 개수를 같이 가시는 게 좋아요. 높아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게 항상 이게 낮은 게 시험장까지 끌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수치가 커야 돼? 작아야 돼? 그 플러스가 커? 마이너스가 작아? 마이너스가 낮잖아요. 그 플러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아? 마이너스가 좋고. 맞아요? 플러스 1은 여기 안 나왔지만 플러스는 제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플러스 1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플러스 1만 되면 돼요? 안 돼요. 플러스 1만 아니면 된다는 거죠. 플러스 1은 전혀 제거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런가요? 그러면 0.9는 그냥요 플러스 1보다 작아요. 그럼 분산 효과는 있습니다. 플러스 1만 안 된다는 거죠. 0도 분산 효과는 있어요. 맞나요? 자,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히 제거했죠? 그 마이너스일 때는 그냥입니까? 0까지 줄입니까? 0까지 다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시험 나올 가능성이 100%예요. 그래서 꼭 가져가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세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유식해졌다, 결혼하니까 주식을 투자하더라도 비슷한 걸 투자해야 돼요? 반대인 걸 투자해야 돼요? 반대인 걸 투자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닭 만드는데 주식회사 할인에 투자한다 그러면 닭에 투자해야 돼요? 반대인 게 좋아요. 돼지고기, 소고기 있는 데 투자해서 상관계수 잘 따서 투자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교수님 왜요? 이걸 왜 배워요? 그러는데 이건 그냥입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따왔습니까? 그럼 부동산에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들어보세요. 녹음하고 좀 쏟다 갈게요. 칠판. 자 보세요. 상관계수 기억나십니까? 그럼 상관계수는 상관이 많아야 돼? 적어야 돼? 같아야 돼? 반대인 게 좋아. 반대인 게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우리가 우리 지금 그냥 주식 배워? 부동산을 배워? 지금 뭐 배우는지 모르세요? 부동산 배우고 있어요. 주식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갖다 쓴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부동산의 특성이라는 거 아시죠?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움직여요? 토지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다르죠. 그럼 같아요? 달라요? 포트폴리오가 있다는 얘기죠. 맞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 이론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수도권인데 수도권에 지금 경기 지역인데 A 지역과 B 지역이 신도시 후보로 발표됐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둘 중에 하나야. 하나는 거죠. 맞아요? 근데 한쪽에 몰빵해야 돼? 둘로 나눠야 돼. 왜? 하나는 발표가 되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투자 강의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지역 포트폴리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도 포트폴리오 역할이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용도가 그냥이에요? 다양해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 변동을 배우실 때 주거용과 상보험용은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같다, 반대다. 얘가 좋으면 얘가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용도별로 포트폴리오가 안 된다, 된다.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오케이? 그럼 부동산도 지역별 용도별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정리할게요. 포트폴리오는 부동산에서 발생했습니까? 주식시장에서 나왔습니까? 근데 부동산도 그냥이에요. 포트폴리오 할 수가 있어요. 왜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용도별로 다르니까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서 포트폴리오 이론을 우리가 배우고 여기 학계론에 들어갔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파이팅. 아시겠어요? 근데 다 내용이 이쪽 쪽에서 나와서 이쪽에 이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집중이에요? 분산이에요? 구성산 수가 어떻게 되는 게 좋아요? 많을수록. 자, 체계를 집어요? 비계를 집어지게요? 그럼 비체계 적용을 줄인다는 거죠. 맞나요? 상관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개수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플러스가 좋아요? 마이너스가 좋아요? 플러스일 땐 제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이너스 때 완전히 제거된다면 포트폴리오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부동산도 그냥이다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이 적어도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쉬십시오.